자, 삼각함수의 기본적인 정의부터 이제 할 텐데, 오늘 수업을 해보니까 애들이 그 기본적인 용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모르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자, 복습하면서 꼭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삼각함수의 이제 기본적인 정의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자, 일반각에 대해서 먼저 할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일반각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이제 기본적인 용어 정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자, 요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 삼각 함수를 하기 전에 먼저 삼각비부터. 삼각비는 뭐 쉬운데, 자, 삼각형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약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자, 요 각입니다. 요 각을 이제 세타로 표현하게 되면, 자, 여기를 만약에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만약에 C라고 하게 되면, 이 세타에 대한 사인 세타 값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 사인 세타는 우리가 자 이렇게 해서 빗변과 높이와의 관계죠. 그래서 사인 세타는 우리가 자 A분의 C를 사인 값으로 정의하고 코사인 세타 값은 A분의 B라고 정의하고 탄젠트 세타 값은 자 B분의 C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삼각피인데 이 삼각피는 이 세타에 대한 각에 대한 값이 주로 예각일 때, 그러니까 90도 이하의 각일 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거고, 자 요게 이제 만약에 선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삼각형이 만약에 둔각 삼각형으로 막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삼각비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삼각비를. 그래서 삼각비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삼각함수라는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나중에 좌표 평면상에서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 되니까 그 전에 자, 일반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용어 정리인데 자, 첫 번째가 이제 시초선이라는 게 나와요. 시초선은 말 그대로 시작하는 직선. 그래서 얘는 시작하는 직선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자, 나중에 좌표 평면상에서 우리가 시초선은, 자, 좌표 평면상에서 시초선은 우리가 전부 다 이 X축의 양의 방향, 얘를 우리가 시초선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각은 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각도에도 이제 부호가 나오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값을 플러스 방향,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우리가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동경이라는 게 나옵니다. 동경이라는 게 나와서, 나중에 이제 3번에 보게 되면 이 동경이라는 이런 용어가 나오죠. 이게 이제 굉장히 3번 문제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동경이라는 게 나오는데, 동경은, 자, 요게 움직일 동자입니다. 그래서 얘는 움직이는 직선입니다. 움직이는 직선이 되어서 자 지금 요 상태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게 되면 자 만약에 직선이 요렇게 옵니다. 그러면 이 직선 자 요 직선이 나타내는 이게 이제 동경이죠. 직선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움직이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동경이 자, 만약 이렇게 직선이 오게 돼요. 그러면 이 빨간색 동경이 나타내는 직선은 무조건 시작은 여기야. 시작은 여기이기 때문에 자, 이때 나타내는 자, 요 각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자, 요 각을 우리가 이 빨간색 직선이 나타내는 동경이라고 정의를 하고 각이라고 정의를 하고 자, 그다음에 만약 여기까지 왔습니다. 동경이.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요 각을 우리가 이 파란색 직선, 즉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초선의 의미, 그 다음에 동경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직선입니다. 그리고 시초선은 무조건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작점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양수, 이렇게 움직이면 음수. 애들이 다 까먹어서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일반각에 대해서 할 텐데 자, 일반각은 뭘 의미하는 거냐? 자, 이렇게 있어서 이게 시초선, 그 다음에 이게 동경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을 만약에 P라고 하고, 자,
자, 여기 있는 점을 만약에 x, 얘는 원점이라고 생각해서 O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자, 동경, 자, OP가 나타내는, 자, 각은 요 각이 되겠죠. 그래서 이를 이제 세타라고 표현하는데, 자, 그냥 동경 OP라는 걸 떠나서 그냥 우리가, 자, 각도라고 할게요. 각 POX가 나타내는 각입니다. 세타죠.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요 값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도라고 할게요. 그러면 각 POX라고 하는 점은 쉽게 말하면 요 각은 자 30도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각이라는 표현을 쓸 거야. 그래서 얘를 30도라고 나타낼 수는 없고, 자, 이 OP라는 동경이, 자, OP라는 동경이, 자, 이 직선입니다. 이 직선이, 자, 시초선이 얘죠. 얘가 시초선이야. 그래서 얘가 시초선이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몇 바퀴 더 돌고 갈 수도 있어. 그래서 POX라고 하는 거는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자, OX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 얘가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몇 바퀴 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쪽으로 돌 수도 있어. 즉 이쪽은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래서 우리가 30도라고 나타내는 게 아니고 몇 바퀴 돌지 이런 개념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하는 값으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좌표 평면상에서 우리가 나타내 보면은, 자, 여기가 시초선이죠. 여기가 시초선인데, 자, 이렇게 한 바퀴 돌 때마다 우리는 360도를 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만약에 얘를 두 바퀴를 돌게 되면, 이렇게 두 바퀴를 돌게 되면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면 되니까 720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돌 수도 있겠죠. 이쪽 방향으로 돌면 마이너스 360도가 되는 겁니다. 이쪽 방향이 마이너스로 정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일반각은 간단합니다. 자, 구체적인 각이 30도라고 표현을 하나 30도라고 나타내게 되면은 얘가 몇 바퀴 돌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360도 n이라는 걸 붙여주고, 그 다음에 30도라고 해주고, 단 n은 무슨 수로? n은 정수다라고 표현을 해서, 정수니까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양수가 되면 이쪽 방향으로 몇 바퀴 돌았다. 이때 n이 의미하는 거는, 자, 회전한 횟수입니다. 회전한 횟수고, 만약에 n이 2다. 2가 되면 720 더하기 30이니까 750도가 되겠죠. 그럼 이 750도가 의미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한 바퀴 돌면 360, 한 바퀴 더 돌면 720. 즉, 두 바퀴 돌고 30도를 더 와서 이 직선이나 여기에 나타내는 이 직선이나 똑같다, 이런 의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횟수고, 양수면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한 거고 음수면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각의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냥 앞에 간단해요. 360도 n만 이렇게 붙여버리고 구체적인 각 세타를 나타내게 되면 얘는 일반각의 표현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자, 이런 표현 방법이 앞에 360도 n이 붙었죠? 그래서 얘가 일반각의 표현 방법이고, 자, n은 정수, 그 다음에 이 알파라고 하는 놈은 양수죠. 0하고 360도. 그래서 알파 값이 가장 작은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자, 1번, 마이너스 500도입니다. 마이너스 500도라고 하는 거는, 자, 요꼴로 나타내야 되니까 360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720이잖아. 근데 마이너스 500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얼마를 해주면 돼? 자, 220도를 하면 되니까 이때는 n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 알파 값은 22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의 알파 값은 220도가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자, 마이너스 300도라고 하는 건, 자, 360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두 식은 같아야 되니까 플러스 60을 하게 되면 알파는 60도.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360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 다음에 더하기 260도를 하면 되니까 알파 값은 260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해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400도는, 자, 400도는 360 곱하기 2를 하겠죠. 그리고 더하기
40을 하면 되니까 알파 값은 40도가 되어서 얘가 정답일 확률이 높겠네. 자, 그 다음에 700도라고 하는 거는 자, 720도를 하게 되면 여기에 마이너스 20도가 되어서 알파 값이 마이너스 20이 되죠. 근데 알파는 양수해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얼마로 표현해야 돼? 360 곱하기 1을 해주고 더하기 340도를 해서 알파 값은 340도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일반각의 첫 번째 표현 방법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풀이 방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풀이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 아무런 말이 없으면 요 세타는 일반각으로 나타내줘야 돼요. 일반각은 간단하다고 그랬죠. 360도 n만 추가시켜주면 돼. 그러면 이제 세타가 4사분면의 각입니다. 자, 4분면을 우리가 나타낼 때 자, 이게 90도고 여기까지 오게 되면 180도, 한 번 더 오게 되면 270도, 한 번 더 오게 되면 360도죠. 그래서 이제 4사분면이면 보통 270도보다는 클 거고 360도보다는 작은데 아무런 말 없으면 일반각으로 표현해 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세타를 자, 360도 n 더하기 270도보다는 클 거고 그 다음에 얼마보다는 360도 n 더하기 360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일반각의 표현 방법입니다. 자, 2분의 세타니까 양변을 2로 나눌 겁니다. 그럼 2분의 세타는 얼마가 돼? 180도 n 더하기 135도가 될 거고 2분의 세타는 그 다음에 180도 n 더하기 180도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 식이 나타나겠죠. 그럼 이제 풀이 방법을 알아놔야 되는 게 자, 여기 미지수 n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n에다가 0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대입을 한 다음에 규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 자, 이게 각도에서 중요한 건 이 360도의 각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360도의 정확하게는 360도의 배수꼴이 왜 중요하냐면 360도라는 건 결국 뭐 이렇게 돌든 아니면 반대로 돌든지 간에 원래 시초선의 위치에 딱 도달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360도의 배수가 나왔다라는 거는 그냥 시작점으로 다시 되돌아왔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이 중요해. 자, n에다가 0 대입하게 되면 자, 135도보다는 클 거고 2분의 세타는 자, 180도보다는 작으니까 얘는 2사분면에 존재하겠죠? 자, 1이 되면은 자, 315도보다는 클 거고 360도보다는 작으니까 자, 4사분면에 있을 거고 자, 2를 대입하는 순간 여기 360도 n이 나오죠. 그러면 얘를 찾아내면은 이 다음부터는 그냥 반복이 된다는 뜻. 반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자리에 다시 왔었으니까. 그래서 얘는 2사분면하고 4사분면이 계속 2사분면 여기 왔다가 여기 왔다가 여기 왔다가 여기 왔다가 이게 무한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직선이죠. 구체적인 직선의 위치는 모르지만 뭐 2사분면하고 4사분면, 2사분면하고 4사분면을 왔다 갔다 하는 직선이 나타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사분면하고 4사분면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얘는 수업을 안 했습니다. 나중에 얘는 좀 마지막에 수업을 할 겁니다. 좀 더 삼각함수에 대해서 익혀둔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라디안 단위입니다. 이 단위인데 자, 이제 각도가 이 도 단위 말고 이 새로운 라디안이라는 단위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는데 이 문제점이 뭐냐면 이 라디안을 우리가 생략한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배웠던 거 새로운 단위가 나타나는데 자, 라디안 단위에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파이는 180도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 거냐? 얘를 어떻게 읽냐면은 파이 라디안이 180도다 이렇게 읽는데 이 라디안 단위를 각도에서는 생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파이가 나오게 되면 얘는 각도의 단위를 의미하는 거고 뒤에 라디안이 생략이 되었구나 라고 인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파이 라디안이 180도다라고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모든 거를 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라디안 단위를 쓸 거고 도 단위를 잘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자, 양변을 만약에 내가 자, 30도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어요. 그럼 6으로 나누면 되니까 자, 6분의 파이가 될 거고, 만약에 45도를 알고 싶으면은 자, 4로 나누면 되니까 얘는 4분의 파이. 만약에 30도를 알고 싶으면은 30도랜다. 30도는 했으니까 60도를 알고 싶으면 자, 3분의 파이가 될 거고, 90도를 알고 싶으면 당연히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자, 이 특수각에 대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라디안 단위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져야 됩니다. 기억을 되살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 풀이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런 문제들이 대표적으로 내신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용할 거는 파이는 정확하게 파이 라디안은 자, 파이 라디안인데 생략하니까 파이는 180도다. 거의 이거 하나만 이용합니다. 자, 그럼 75도예요. 자, 75도인데 75로 나누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75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90도 빼기 15도 이런 걸 활용할 거예요. 그럼 75도가 되겠죠. 왜? 90도는 우리가 2분의 파이로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15도는 더하기가 쉽죠. 12로 나누면 되니까 얘는 12분의 파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12분의 6파이가 되니까 12분의 5파이가 되어서 이렇게 정답을 맞추는 거. 활용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분의 파이나 4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특수각인데 이런 것들이 아닌 값이 나왔을 때는 가능한 한 그리고 이게 180도, 90도를 넘어가는 값이 나왔을 때는 가능한 한 이 30도, 45도, 60도 이런 특수한 그 예각들을 많이 활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160도니까 자, 일단 180도에서 빼기 20도를 하면 될 거고 180도는 파이잖아. 20도는 양변을 9로 나누면 되니까 얘는 9분의 파이. 그래서 정답은 9분의 8파이가 되니까 얘가 틀렸죠. 자, 얘도 마이너스 300도입니다. 마이너스 300도는 마이너스 360도 더하기 60도로 나타내는 게 편하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파이가 될 거고 60도는 3분의 파이가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5파이가 되어서 얘는 맞죠. 그 다음에 12분의 파이는 위에서 했었고 얘는 더 쉽죠. 파이를 도 단위로 바꾸는 거는 파이에다가 180을 대입하면 되니까 파이가 180도니까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면 60이 되니까 600도. 얘는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디안 단위에 반드시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세 번째 부채꼴입니다. 자, 부채꼴이 자, 요렇게 있고 자, 요렇게 있고 만약에 요렇게 있다라고 칠게요. 그래서 요렇게 부채꼴이 있으면 자, 요렇게 부채꼴이 있으면 자, 우리가 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우리가 부채꼴의 호라고 정의하고 얘를 우리가 L로 표현하고 L이라고 나타내고 L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입니다. 호의 길이는 우리가 L이라고 나타내고 자, 얘를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하고 얘를 중심각이라고 나타내고 세타인데 중요한 건 이 세타는 라디안 단위를 써야 됩니다. 파이 단위를 써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들의 유형이 자, 세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첫 번째, 그냥 이런 기본 문제가 나와요. 기본 문제가 나와서 우리가 이제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기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래서 자, 호의 길이 L은 자, R 세타라는 공식이 있고 자, 넓이는 이 부채꼴의 넓이가 있습니다. 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되고 2분의 1 RL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공식을 무조건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는 얘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부채꼴이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이 길이가 5, 그 다음에 얘가 60도예요. 그랬을 때 L을 구하라고 그러면 자, 문제는 세타가 60도지만 얘는 뭐로 나타내야 돼? 3분의 파이로 나타내야 돼. 그래서 뭐 이런 식에다가 대입하면 바로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런 기본 문제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자, 애들이 이제 착각을 조금 많이 하는 건데, 두 번째가 부채꼴에 둘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둘레라는 편이 뒤에 문제가 한번 나옵니다. 그럼 부채꼴의 둘레를 우리가 L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L이 아니고, 부채꼴의 둘레는 얘만 있는 게 아니고, 얘랑도 같이 포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부채꼴의 둘레란 말이 나오면 얘는 L 더하기 2R로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채꼴의 둘레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L 더하기 2R이라는 표현을 써줘야 돼요.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이 원뿔에 대한 거. 원뿔에 대한 건데, 자, 뭘 의미하는 거냐? 요렇게 원뿔이 하나 있으면, 자, 요렇게 있겠죠. 얘 겉넓이나 혹은 옆넓이를 구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를 전개도처럼 펼치게 되면은 어떤 모양이 돼? 요렇게 되고, 자,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면서 얘를 펼치게 되면 부채꼴이 되죠. 그 다음에 이 밑쪽에 있는 거는 뭐가 되냐면 요렇게 생긴 원이 되죠. 원이 되어서 이게 부채꼴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의 반지름을 우리가 R이라고 하고 얘를 만약에 A라고 하게 되면 자, 요 길이가 A가 되고 요 원의 반지름이 R이 되고 여기에 이제 부채꼴의 중심각이 이제 세타로 나와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건널비는 이 부채꼴하고 원의 넓이를 합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원뿔이에요. 원뿔에서 만약에 옆넓이를 구하라고 그러면 이 부채꼴의 넓이만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 호의 길이죠. 이 호의 길이하고 원의 둘레의 길이가 어떻다? 같다. 이거 이용하고 여기서 A는 요 부채꼴의 반지름을 뜻하겠죠. A는 원뿔 입장에서는 모서리의 길이가 되고 펼치게 되면은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원의 반지름도 나오고 부채꼴의 반지름도 나와서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이제 세 번째 유형이야. 이 세 가지 유형으로 잘 나와요. 자, 얘는 뭐 쉽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R이니까 기본 문제예요. 그래서 R이고 호의 길이 L이 2파이래. 그럼 L이 2파이란 얘기예요. 근데 얘는 R 세타죠? R 세타인데 R이 4라고 했으니까 자, 얘가 4 세타가 자, 2파이가 되니까 당연히 세타는 2분의 파이. 그러면 뭐 넓이와 이제 이 기본 공식에 집어넣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바로 나오네. 원뿔의 겉넓이를 구하시오. 자, 원뿔의 겉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아니고 모선의 길이가 3이란 얘기입니다. 즉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 요거를 뜻하는 겁니다. 요렇게 되어버리게 되면은 여기에 반지름이 1이란 뜻이고 모선의 반지름이 3이란 뜻입니다. 자, 얘를 펼칩니다. 자, 펼치면은 자, 부채꼴이 돼요. 이렇게. 부채꼴이 되면서 요 길이가 3이 되고 여기에 원이 이렇게 하나가 나타나면서 요 길이가 1이 됩니다. 자, 겉넓이는 요 두 개의 넓이를 합쳐야 됩니다. 첫 번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세타 값이 필요하죠. 이 세타 값은 어떻게 구한다고? 자, 여기에 호의 길이하고 원의 둘레의 길이가 어떻다? 같다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호의 길이를 L이죠. 그럼 L은 어떻게 나타내? L은 자, R 세타니까 3세타. 요 놈이 자, 여기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이니까 2파이가 되어서 얘네들이 같겠죠. 그래서 세타는 얼마가 돼? 3분의 2파이. 그래서 요게 3분의 2파이가 돼. 3분의 2파이가 되면은 자, 요 놈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는 얼마가 돼? 2분의 1에 R제곱 3의 제곱 곱하기 3분의 파이가 될 거고 더하기 이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1의 제곱 이게 바로 겉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약분하니까 정답은 얼마? 2분의 3파이 더하기 파이가 되니까 정답은 얼마? 2분의 5파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겉넓이 구하는 문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내일부터 수업을 할 거고 그래서 여기에 적혀 있는 다른 테스트 문제 중에서 13번 그 다음에 14번 그 다음에 얘는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16번 그 다음에 17번 그 다음에 여기 18번 자 둘레 길이라는 문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자 20번 여기까지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풀어놔야 돼.